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빙의 치료 과정인데, 어떤 빙의 치료 과정인지는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무당 형님까지 등장해서 어떤 빙의된 분을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따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빙의 치료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보가 왔고 갔더니만 빙의 환자고 치료 과정을 찍게 된 거죠. 오, 근데 네,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나 보네요. 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건 비교적 최근 일이에요. 이게 네네네. 1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1년도 안 된 일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로 이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제 동호회 쪽에서 되게 대다수가 연락이 오고 동호회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알게 됐나 봐요.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오셨는데 네.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사장님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네. 얘기를 들어보자니 이제 와이프가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오. 근데 정신병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서 막 뇌 MRI도 막 찍어보고 했는데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왜 그런지를 찾다 보니까 이거는 빙의 같다라는 결론에 도출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런 사무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신 거예요. 네. 자꾸 그러시냐 그래서 어떤 현상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이러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봐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 연세가 이제 40대 초반이셨는데 그때 당시 네. 40대 초반이신 아내분이 입에 쪽쪽이를 무시고 네. 소파에서 진짜 애처럼 막 누워갖고 뒹굴뒹굴 거리시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거의 불쾌한 골짜기급 같은 느낌이에요. 뭐 기괴한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예. 얼핏 보면 그냥 애처럼 행동하는구나가 돼야 되는데 어른의 모습으로 너무 애처럼 행동을 하니까 정말 이게 불쾌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 확실히 문제가 있으시다. 촬영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가려고 하는데 막 이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음 동영상을 또 트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무슨 동영상이냐 이러니까 나서 영상을 봤더니만 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화투 이렇게 짝 맞히시는 거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가끔씩. 뭐 치매에 도움된다며 이런 그거? 네. 거실에 앉아서 화투패를 이렇게 짝을 맞히고 계시는데 말투가 완전히 할머니예요. 예. 그래갖고 딱 느낌이 한둘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도.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그 남편분이랑 같이 오, 촬영 예. 일정을 잡고 남편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집에 가니까 딸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5살 예. 정도 되는 딸애 하나가. 그래갖고 이제 딸 애한테도 인터뷰를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남편분이 그 사장님이 이제 딸 애는 애 엄마가 이러는 걸 지금 모른다고 네. 숨겼대요. 애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그때부터 애를 막 이제 그 어린이집 막 야간까지 막 이제 맡겨놓고 네네. 막 아내를 안방에 집어넣고 애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한테 이런 걸 물어봤자 좀 아실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장님의 와이프분의 모습을 24시간을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네. 저희가 봤던 모습은 애기 하나, 할머니 하나, 그리고 웬 아저씨 하나였어요. 아, 그렇게 셋?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데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털털한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막 네네. 물 같은 것도 그냥 막 입대고 그냥 마시고 막 그런 행동들을 막 보이시면서 네. 말투도 막 이제 남성스럽게 막 바뀌시고 저희가 이게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하고 그 영상을 이제 가지고 무당님한테 갔죠. 예. 무당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확실히 빙의 환자신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셋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대부분 근데 빙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송상에서 막 집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법당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절에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부장님이. 근데 이제 집에 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께서 아, 좀 애가 있어서 좀 그렇다. 어.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이제 그냥 법당 같은 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제 무당님도 생각을 하시기에 확실히 5-6살짜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뭐 엄마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래갖고 그러면은 무당님 법당에서 이제 진행을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아내분을 무당님 법당으로 데리고 왔죠. 네. 빙의 치료 과정이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웃겨 보여요. 오. 정말 막 귀신이 나와서 막 설치면서 그러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람 하나 눕혀놓고 그 사람이 막 목소리 바뀌어가면서 하는 그런 약간 연극을 보는 느낌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네. 그날도 이제 아내분이 그 무당님 법당에 오셔갖고 처음에 무당님을 딱 만나 뵀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이제 쭈뼛쭈뼛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을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딱 자기 남편을 보면서 네. 여기 좀 있기가 싫다고 나가자고.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빙의 환자라는 거를 거의 본인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아니 여기 이분들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고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시키는데 한번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아내분을 끌고 결국 빙의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구나. 예. 네. 제가 되게 다양한 무당들이 빙의 치료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무당 형님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네.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나이는 몇 살이세요? 뭐 애는 언제 가지셨어요? 막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막 하시는데 네. 일상적인 대화를 막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막 땀을 점점 막 흘려요.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막 몸을 살살살살 떨기 시작을 해요. 오,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정말 일상적인 대화에 남들 듣기에는 그냥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듯한 그런 대화를 막 하는 과정에서 예. 아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법당을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무당 형님이 이제 됐다라는 느낌으로 갑자기 이제 그분을 붙잡으라 그래서 붙잡고 나서 앞으로 딱 끌고 오면은 네. 그때부터 악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네, 네. 나 너라고 나갈 거야 이러면서 막 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빙의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무당 형님 말씀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기운을 넣는데요. 네네. 이제 안에 있던 영가들이 반응을 해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든 아니면 악을 쓰든 간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빙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빙의 치료를 이제 막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눕혀놓고 이제 한 명씩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테마네. 할머니분이 나오셨고, 예. 네, 할머니 나오셨는데 할머니분한테 왜 들러붙었냐 막 하면서 막
설득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면서 이렇게 막 빙의치료를 막 진행을 해요. 그렇게 네. 영희랑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말로써 이제 기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네네. 이제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영가가 유독 나가기가 싫었나 봐요. 왠진 모르겠지만. 오, 예. 처음에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상신이래요. 뭐 예. 무당형님 말로는 실제로 조상신은 아니었다곤 하지만. 그래갖고 잘 타이르니까 가더래요. 네. 애기 영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애기래요. 그래서 그냥 같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근데 남자 네네. 영가는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되면은 이제 강제로 끄집어내신 시작을 하세요. 오, 예. 그럼 그 모습이 방송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토를 하려고 막 욱욱거리고 예. 눈물 흘면서 너무 아파요, 아파요. 막 장면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아내분의 빙의 치료가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예.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려갖고 너무 저희 쪽에서 사실 이게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터뷰 따고 가서 이게 24시간 찍고 빙의 치료했는데 이게 뭔가 딱히 사건 사고도 없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니까 이제 재미없다, 큰일 났다, 이거 방송도 못 쓰겠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무당형님 혼자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오? 끝났는데? 네, 분명 이분은 빙의 치료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원래 대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좀 피곤해 하시더라도 되게 좋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 무당한테 물어본 거죠. 야, 왜 그러냐, 이제 끝나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나 좀 너무 걸리는 게 있다고. 네. 너무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모르겠다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끝난 일은 절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예, 예.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세요라 그러고 그 남편분을 보낸 거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네. 남편분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귀신이 나온대요. 뭐야, 예. 그래서 물어봤죠. 뭔 귀신이 나오시냐 물어보니까 아내랑 이제 같이 안방에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은 안방 문을 막 누가 두들기더래요. 예. 그들이 막 남자 목소리로 저기요, 들어갈게요. 왜 저 내쫓으셨어요? 이런 말을 막 하더래요. 예, 예.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겪으니까 사람 노이로제가 걸리면서 이제 귀가 허해졌나 봐요. 예. 어느 날 남편분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거실 소파에 웬 모르는 남자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래요. 예, 예. 그리고 당신 뭐야? 이러면서 소리를 딱 질렀더니만 딱 쳐다보더니만 씩 웃더니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빙의 치료로 그 사람 몸에선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그 집에 들러붙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촬영을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다시 재촬영을 갔어요. 네. 촬영을 가가지고 이상현상이 뭐 일어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니까 무당형님을 다시 그 집으로 불렀죠. 네. 무당형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고개를 싹싹싹 돌려보시더니만 없는데? 여기 귀신 없는데? 예. 뭘 보시는 거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귀신이 다 보인다 그러시는데 왜 귀신이 없다 그러시냐 이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분명 여기에 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귀신은 안 보인다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거기서 대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딸 애가 이제 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편분이 이제 딸한테 이런 걸 보여주기를 싫어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네네. 딸이 오기 전에 맞춰서 철수를 하려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장비 정리하고 이제 나가다가 아파트 사셨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분이랑 이제 딸 애를 만난 거예요. 네네. 딸 애를 딱 만나갖고 저희 이제 남편분한테 그냥 조용히 인사했죠.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한다고 인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무당님이 딸의 어깨를 딱 잡은 다음에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딸 애가 딱 쳐다보더니만 그 쳐다보는 눈빛이
다섯 여섯 살짜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정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무당형님을 딱 쳐다보면서 어떻게 알아봤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당형님도 이제 거기서 이제 기싸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자식이 이러면서. 네, 기싸움이 들어가니까. 근데 옆에 있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지신 거예요, 그분. 예, 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막 아무것도 모르고 어버버하고 있으니까 좀 짬이 감독님이 대충 눈치를 딱 채신 거죠. 네. 아, 딸애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고 남편분한테 이거 딸애가 문제 있는 거라고. 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저분 잘 해주실 테니까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네. 이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딸애가 무당님을 딱 보면서 넌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쉽게 알아봐? 다른 애들 몇 명 왔을 때 나 못 알아보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요망한 것. 예. 그러더니만 이제 무당 형님 계속 이렇게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쳐다보다가 쳐다보다 그냥 남편분 보면서 얘도 치료해야 된다고. 지금 예, 예. 너무 단단하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기본적인 자기 본인의 자아가 없다고. 다 먹힌 상태라고. 얘는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이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그 딸애가 되게 평범한 목소리로 갑자기 변하더니만 네. 자기 아빠를 보면서 아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무서워요.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섣불리 이 딸을 데리고 무당한테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에 아니다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 않냐. 우리가 잘 옆에서 돌봐주면 괜찮아질 수 있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은 무당현님도 부모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네. 사장님한테 이제 그러면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이상 현상이 딱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연락하시라고.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애한테 안 좋다고. 예.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죠. 부모가 이제 네네. 비리 치료를 거부를 해버린 상태니까. 차 타고 딱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로. 딸애가 와이프 목을 졸랐대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린 5, 6살짜리 애가 자기 엄마 목을 조른 거예요. 그러더니만 남편분이 이제 울면서 저희한테 빨리 다시 와주실 수 있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아까 그냥 예. 믿을 걸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하길래 바로 차 돌렸죠. 바로 차 돌려갖고 이게 가면서 무당형님이 막 무구를 이제 막 하나씩 점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잡으려고 딱 무구를 다 챙긴 채로 이제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같은 거 다 메고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 층에 도착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만해라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예. 복도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 이제 저희가 문을 막 두드렸죠. 저희 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급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막 유추를 하자면 분명 뭔가 되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감독님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거 문 발로 차도 돼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시셔도 된다고 빨리 좀 들어와 달라고. 거기 성인 남자가 6명이 넘게 있으니까 이게 발로 한 20번, 30번을 차니까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죠, 결국. 들어가서 보였던 장면이 5살짜리 그 딸아이가 칼을 들고 자기 어머니한테 칼을 들이밀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예. 남편분은 그거를 붙잡고 있는 상태고 예. 딸애를.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인명이 우선이다 보니까 다 달려 들어가지고 딸애 붙잡고 칼 일단 뺏어갖고 잡았죠. 네네. 무당형님이 이제 그걸 딱 보시면서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오셔갖고 너 이런 짓 무사할 것 같냐고. 내가 처음에 니네 엄마 빙의 치료할 때
힘이 이상했다고. 네가 쳤지?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딸애가 웃으면서 와, 그것까지 알았냐고. 너 정말 용한 무당이다. 오, 예. 그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딸애가 씌어온 거예요, 어떤 영한테. 예. 딸애가 씌어왔는데 그 영이 다른 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하나 둘씩 심고 있던 거예요. 와.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기가 셌던 아니면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아버지는 쉽게 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한테 다른 영들을 집어넣은 거래요. 예. 딸애한테 시인이.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야, 니만 아니었으면은 저, 저 여자는 끝났는데 예. 요 남자만 작업하면은 이 집안 진짜 내가 알아서 잘 컨트롤하고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이라고 막 욕지거리라는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예. 저희는 일단은 문을 따고 들어간 상태였고 예. 그렇다고 이제 막 들어가자마자 상황이 기법했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도 설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무당님이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테마 준비할 얘는 이건 빙의 치료가 아니라고 테마라고 제껴야 된대요. 그냥 방법이 없대요. 예. 붙잡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나서 무구에서 이제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날이 서 있진 않은 칼. 네네. 무당들이 가끔씩 쓰시잖아요. 막 그거 갖고 이제 뭔 이상한 주문 외우시면서 이제 막 칼로 막 이렇게 칼춤을 좀 추시니까 네. 딸 애가 갑자기 막 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막 토를 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나가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토를 하는데 이제 무당님이 안 믿는다고 그냥 갈 때까지 계속 갈 테니까 버틸 거면 계속 끝까지 버텨보라고 네. 막 그러고 있는 차에 딸 애가 이제 어린애잖아요. 육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애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절을 딱 하자마자 이제 감독님이 야 그만하라고 일단 빼는 건 빼는 거더라도 애가 성하지 못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고 네. 병원부터 네. 데리고 갔어.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링거 마치면서 이제 검사를 간단하게 했더니만 그냥 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시간 후에 이제 딸 애가 깼는데 네. 이제 간호사나 이제 의사분들이 와가지고 딸애한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괜찮니?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울면서 아빠가 절 자꾸 때려요.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이, 뭐야? 예. 근데 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폭행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증언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딸애가 너무 서럽게 울면서 뭐 부모님이 날 자꾸 괴롭혀요, 때려요, 막 이러니까 네. 의사들도 이제 부모님들을 보는 얼굴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님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딸애는 보호소로 들어가게 돼요. 저희가 건드릴 수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 한순간. 그러니까 이제 무당 형님도 답답해지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 동의를 갖고 걔를 이제 빙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부모는 경찰서 가고 애는 보호소를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 갖고 일단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연락처 다 드린 상태였으니까 우리가 증언하겠다고 감독님이 증언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조사 그냥 진실되게 받으시면 문제 없으실 거라고 그냥 최대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빠르게 나오셔가지고 딸을 예. 빨리 원상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올라왔어요. 네. 다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아시는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니까 3일 정도 걸릴 거래요. 네. 이게 어떤 식이 되든 간에 3일 정도 걸릴 건데 저희가 그 3일 동안 사무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계속 전화만 기다렸어요. 그분 전화만 언제 올까 이렇게 전화만 계속 기다리는데 3일 후에 이제 연락이 딱 왔어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는 다 끝났고 애를 찾았대요. 네.
폭행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애 육체에 아무런 상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빙의 치료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애를 데리고 이제 그 무당현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다들 돌아가셨어요. 예? 일가족이 이제 다, 예, 교통사고로. 가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귀신이 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제가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좋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귀신 때문은 아닐 거라고. 아마 이제 부모 마음에 좀 빠르게 하고 싶어서 급하게 밟고 오다가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다. 예. 예. 이게 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다. 우리가 귀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믿고 그거를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일을 못 한다.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게 오시느라고 밟으셨다가 사고가 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례식장도 갔다 오게 됐죠. 와, 대박이다. 예.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게 이제 1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그 후로 이제 감독님이 빙의 치료 환자에 관련된 제보를 받지 않으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악마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죠. 무당형님은 그냥 좀 독한 애라고만 표현을 항상 하셔갖고, 예. 근데 하는 행동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경우 악마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악귀 정도? 예, 그쵸. 와, 대박이다. 다시는 빙의 치료 그런 뭔가 방송을 못 찍게 된 이유시겠네요, 이게. 예, 감독님이 너무 충격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까지 이제 빙의 치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네네. 촬영을 몇 번 들어갔었을 때 그냥 뭐 물건 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그 정도는 있었어도 네. 환자 자체가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 이거는 너무 죄질이 나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예. 그래갖고 이제 감독님 생각에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왜냐면 그 전까지도 이제 빙의 치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많이 보신 상태에서 예. 감독님도 멘탈이 나가버리신 거죠. 근데 이게 최근이잖아요, 가장 그나마. 예, 그나마 가장 최근 일이죠.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아스라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종교가 있냐, 귀신이 있냐고 믿냐, 사후세계가 있냐고 믿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엔 종교도 없고 귀신은 믿죠. 왜냐면 본 게 있으니까. 사후세계 같은 경우에는 믿진 않아요. 왜냐면은 증명이 안 되고 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는 뭔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없을 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본 것도 있고 겪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고. 네. 약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존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아스라님도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민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네. 알게 모르게 빙의가 되신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던가 그러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빙의가 되신 분들이세요. 네.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약간 이유가 될 수 있는 경각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냥 단순하게 정신병이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울증이나 정신병인 빙의가 아니더라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처럼 남들이 뭔가
평소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좀 심각한 얘기를 들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빙이라는 것 자체가 막 난리치고 다른 목소리 내고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네, 많이 우리들이 드문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 정도면 되게 심각한 단계까지 이미 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무당 형님 말로는 거의 이제 본인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그쵸? 근데 그 네, 전 단계, 이제 자아가 있는 상태의 빙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빙인가 아닌가 잘 모르게 행동을 하니까, 일단은. 그쵸. 예. 근데 그거 주변 사람들이 보면 묘하게 느껴져요. 이 사람, 네네. 얘가 좀 평소랑 좀 다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허투루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갑자기 할머니였다가 애기였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솔직하게 이미 늦은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 갔다는 네,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쵸.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빙의 치료한다 하더라도 금방 또 다시 이상의 짓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랬었어요. 네, 그게 일단 뭐 방송에서는 치료가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 사후에 또 귀신들 들어가면 똑같은 행동을 또 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참 그 가족분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 일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조금 특이했던 게 빙의를 한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빙의시킨다? 이게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왜 그런 짓을 자꾸 걔네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뭔가 더 자기들한테 좋아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무당 형님 말로는 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빙의 환자들의 빙의가 돼 있는 영가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대요, 자기는. 하나는 미련과 여운 때문에 이제 빙의를 하는 영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살아생전에 굳이 표현하자면 중력도 느끼고 물건도 옮기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게 미련이 남고 여운이 남아갖고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면 나간대요. 정말 그냥 살아생전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이 좀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강해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 기를 빨아먹으면 영적인 기운이 강해진대요. 네네. 영가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 몸을 통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는대요. 결국에는 힘 늘리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귀신들 사이에서는 힘센 게 최고인가 보네요. 또 결국 거기도 양육강식인 거겠죠, 뭐. 양육 강식의 세계니까 자기들이 힘을 키워야지 뭐 다른 귀신들도 부릴 수 있고 뭐 그런 가봐요 걔네끼리는. 네, 그런가 봐요. 네. 하기야 뭐 귀신 돈도 필요 없고 힘이 최고라고 하면 힘이 돈이고 권력이고 그렇겠죠. 아스라니 오늘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좀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아이고. 오늘 아스라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겪으시지만,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네, 그쵸. 이게 다 예. 밝히고 싶어도 다 밝힐 수가 없죠. 음.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교통사고로 전부 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 잠시 저도 할 말을 잃었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엔 좀 치료가 되었고 빼냈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한테 귀신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반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된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세상에는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네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